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사이트의 심재호입니다. 민산 8기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1년 사이 우리 지역은 어떻게 발전했는지, 우리 지역 시장님들은 어떤 활동을 해야 하는지 궁금한데요. 오늘 초대 손님 준비된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 이상일 용인시장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굉장히 바쁘실 텐데 저희 방송에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지난 1년 사이 굉장히 바쁘셨을 텐데요. 어떻게 네. 지내셨습니까? 시민들께서 선출해 주신 그 뜻을 헤아리면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우 바삐 지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지난 1년간 우리 용인 특례시에는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큰 성과도 냈고요. 앞으로 그런 초심을 또 유지를 하면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중압감 속에서 이제 1년을 보내셨는데 그래도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로서는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우리 용인 특례시에 삼성전자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받도록 한 것이고 그게 지난 3월에 있었는데요. 최근 7월 20일에는 그 지역을 포함해서 용인의 다른 두 곳까지 함께 해서 반도체 국가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까지 이제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용인은 40년 전에 삼성전자 기흥 캠퍼스에서 반도체가 제일 먼저 대한민국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대한민국의 반도체를 먹여 살리는 곳이 이제 용인이 됐다 이런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 일을 계속 차질 없이 원활하게 진행을 해야 되는 책무가 또 제게 있고요. 열심히 할 생각이고 이 물꼬를 튼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지난 1년에 여러 가지 성과가 있지만 그중에 금자탑이 반도체 국가산단 또 특화단지 지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세계 최대 반도체 산업단지다라는 표현이 적절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일단 삼성전자가 시스템 반도체 팹을 5개를 짓고요. 삼성전자와 이제 협업을 하게 될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기업, 소부장이라고 그러죠. 네네. 소부장 기업과 또 설계 기업 150여 개가 국가산업단지에 들어서게 됩니다. 이동남사 215만 평에. 일단 세계의 단일 반도체 클러스터로는 최대입니다. 네. 그 옆에 동쪽으로 우리 용인 처인구 온산면에 126만 평에 해당하는 규모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 작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반도체 팹 4개와 50여 개의 소부장 기업이 입주를 하게 되는데 이곳 역시 굉장히 큰 규모의 프로젝트이고요. 삼성전자 기흥 캠퍼스가 있습니다. 네. 반도체 제일 먼저 시작하는 그렇죠. 곳. 삼성전자는 이곳을 차세대 반도체 연구 허브로 만들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한 20조 원 투자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35만 평 규모인데요. 이것도 국가 이제에서 특화단지 지정을 했습니다. 우리 용인은 반도체 생태계는 세계 최강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반도체 역량도 세계에서 최고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국가의 그 반도체 국가산업 단지로 지정될 수 있다라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건 아니잖아요. 네네.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는 세계 1위입니다. 네. 압도적 1위인데 삼성전자는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도 역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도록 하겠다 이런 포부를 가지고 있거든요. 작년에 제가 삼성전자하고 만나서 투자를
꼭 좀 용인에 하는 게 좋겠다고 했고 삼성전자는 굉장히 발빠르게 판단을 하고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국가 산업단지로 이렇게 삼성전자, 우리 용인 특례시, 국토교통부 이렇게 논의를 해서 올해 3월 15일 발표가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이 돼서 특화단지 지정 작업을 쭉 해왔는데 경기도에서는 용인을 비롯해서 7개 시가 특화단지 신청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중에 용인 세 곳 제가 말씀드린 네. 각각 300조, 네. 140조, 20조 원이 투자가 되는 곳인데 이 세 곳이 특화단지 지정이 됐고 평택은 고덕인가요? 한 곳 지정이 반도체 분야로 됐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가 반도체 분야로 됐고 안성이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분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는 7개 시가 신청을 했는데 이렇게 세 군데가 반도체와 관련해서 특화단지 지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용인시가 반도체 산업의 심장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용인, 평택 지역에 이렇게 연계될 수 있는 교통 인프라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네, 네.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마련되어 있습니까? 제가 그래서 선거 때부터 공약을 했던 것이 반도체 고속도로를 용인에 건설을 하겠다. 그런데 이 고속도로는 화성에서부터 평택, 우리 용인 남사, 이동, 온삼, 백암, 안성의 일주까지 중부고속도로 네. 안성 일주까지 있는 이런 노선을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하고 그동안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조율을 했고요. 원희룡 장관에게 반도체 고속도로 건설이 꼭 필요하다. 이거는 민자로 건설하기 때문에 속도를 좀 내야 되고 국가 산단 조성 작업과 발맞춰서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원 장관이 하여간 적극적으로 공감을 했고 잘 건설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반도체 고속도로는 우리 용인의 동서를 횡단하는 고속도로이거든요. 네. 그러면 용인 동서교통이 좋아지죠. 제가 지금 의도하는 것은 최대한 도로 인프라를 빨리 깔겠다. 그다음 도로 말고 중요한 것이 또 철도망입니다. 그렇죠. 지하철망입니다. 경기도 광주 삼동에서 우리 용인의 남사까지 네. 용인을 이렇게 남북으로 처인구를 남북으로 이렇게 관통하는 지하철망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경강선을 연장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는 경기도 광주시도 적극 협력하고 있고요. 광주시하고 우리 용인시가 함께 용역에 이미 착수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급속도로 용인시가 발전하고 있는가 하면 네. 용인시청 인근에 있는 대규모 개발 단지들이 한 20년째 네, 네. 그대로 멈춰 있는 곳이 있어요. 네. 여기에 최근에도 많은 보도가 있었는데 네, 네, 네. 출구 없는 아파트. 네. 네.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하고 계시는지. 예, 3가 2지구 민간 임대 아파트 지역인데요. 아파트 지어진 지는 지금 2년하고도 몇 개월 3년 됐는데 가까이 되죠. 진출입로를 만들지 못해서 입주를 못하고 있는데 이게 그 옆에 역삼지구하고 연계돼서 그렇죠. 이제 개발이 그 되면 역삼지구에서 터일 뭐 텐데. 민간 개발을 이제 하게 만들었는데 소송전이 벌어지고 네. 하면서 그 길 뚫는 거를 이제 못 해가지고 아파트 지어놓고 입주를 이제 못한 상황인데요. 제가 한 9개월여 동안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취임한 뒤에. 그래서 사업 시행자의 부담으로 대체 도로를 뚫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언론 보도 많이 나갔고요. 이제는 도로 설계해서 공사해가지고 도로망을 이제 개설하는 일만 남았는데 그것이 한 2년 걸린다고 하기에 제가 이거 좀 최대한 신속하게 해서 한 6개월 단축할 수 없느냐 그랬더니 1년 6개월 만에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 말이면 길이 뚫립니다. 그러면 그렇죠. 내후년 초에는 그 이제 아파트 3가 입주가 가능할 것 2지구 같다. 민간 임대 아파트 1920가구의 입주가 가능한 상황으로 말씀드리고요. 그 옆에 역삼지구는 그렇죠. 거의 이제 민간 개발로 처음 시작을 해서 민간끼리 싸움이 나고 해가지고 소송 좀 벌어지고 행정이 어찌 요리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취임하고 나서
이제 국가산단 조성하는 걸 극비로 추진하고 지난 3월 발표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 이후에 이 조합과 관련된 사람들에게 국가산단이 이동 남사 우리 역삼지구에서 멀지 않은 곳에 조성이 되니 이제 마지막 기회다 이렇게 설득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8월에 임시총회를 여는 데까지는 일단 성공을 했습니다. 임시총회 열어서 새 집행부가 조합원의 총의를 모아서 정말 리더십 잘 발휘해서 일치 단결해서 앞으로 일을 진행한다면 이 문제는 잘 풀릴 텐데 그에 대해서는 현재 뭐 제가 장담하기 어려운 네. 상황이고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건 이번에 마지막 기회다. 국가산단과 발맞춰서 역삼지구 개발이 이번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앞으로 조합원들은 손해 막급일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 좋은 결과 나오길 바라고요. 용인하면 가장 이제 선뜻 떠오르는 게 우리 이제는 민속촌도 있고 에버랜드도 있고 그런데 요즘은 또 용인 푸시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네. 네, 용인의 그 에버랜드의 그 판다가 그렇게 예. 인기가 있다 하더라고요. 네, 우리 뭐 국민들은 물론이고 중국 사람들까지 굉장히 푸바오를 많이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용인 푸시 이야기까지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많은 분들이 그 푸바오를 네. 또 보고 좋아요도 해주고 이러는 것 같아요. 그 용인 에버랜드와 우리 용인 특례시가 최근에 캐릭터 협업을 하기로 용인 했습니다. 씨의 좋아 용이랑 예, 우리 용인 특례시는 조아용이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그렇죠. 예. 시민들이 굉장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엽죠. 우리 용인 특례시 조아용 저도 이런 말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용인 캐릭터 조아용과 에버랜드의 이제 레서판다 레시라고도 하는데 이 레시와 조아용이 같이 함께하는 이런 상품이 이제 한 40여 종 개발이 돼서 내년에 에버랜드에서 굿즈로 판매가 될 겁니다. 여러 종류의 그 판매 대금의 또 일부는 우리 에버랜드 쪽에서 용인 특례시를 위해서 쓰도록 하는 이런 협약을 최근에 제가 에버랜드 사장님하고 맺었습니다. 그래서 언론 보도도 많이 됐고 아마 에버랜드를 찾는 대한민국 국민들 또 해외 관광객들이 우리 조아영을 이제 많이 보시게 될 텐데요. 레시도 좋아하고 우리 조아영도 좋아하고 이러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부터는 시장 이상일이 아닌 자연인 이상일에 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는 그 특별하게 내 정치를 하고 싶다 해서 정치를 하신 겁니까? 아니면 어쩌다 정치를 하게 되신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직업은 우연히 결정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저한테 좀 맞지 않나 이런 생각하는데 제가 중앙일보 기자 25년 했거든요. 그랬죠? 중앙일보 정치부 기자를 오래 했고 또 워싱턴 특파원 정치부장, 정치 담당 논설위원. 다시 태어나도 나는 기자를 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기자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고 힘들었지만 또 열심히 해서 보람도 느꼈고 그래서 기자를 천직으로 알고 일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던 차인데 제가 이제 박근혜 이제 당시 한나라당 대표가 2006년 1월 상황인데 제가 중앙일보 워싱턴 특파원으로 떠나기 직전에 환송을 한다고 이렇게 만났는데 식사를 할 때 그분이 가지 말고 좀 나를 도와달라 그래서 제가 뿌리치고 갔어요. 네. 다녀와서 정치부장 2년 하고 논설위원으로 활동하는데 2012년 총선을 앞두고 또 좀 도와달라고 해서 이제 고민을 좀 했습니다. 두 번째 도와달라고 해서 제가 정치인이 됐고요. 그래 국회의원도 하고 또 국회의원 떨어지기도 하고 하다가 이제 시장이 됐는데 사실은 시장은 제가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에 대선 후에 시장에 도전을 한번 하겠다 이렇게 해서 시장이 됐고요. 시장으로서 보람도 느끼고 또 많은 책임감도 느끼고 스트레스도 많이 느끼고 있죠. 네. 이렇게 지난 기자도 하고 언론인의 행정가의 정치인 여러 가지 직업을 경험하고 계신데 이 가운데
가장 힘들다라고 생각되는 직업이 있다면?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역시 시장입니다. 제가 아, 그래요? 뭐 대학 교수도 했고요. 네. 강의도 몇 년을 했는데 가장 힘든 지금 직업은 제가 경험한 것으로는 시장입니다. 예. 그 시장이 가장 힘들었던 이유가 어떤 책임감 때문인가요? 그렇습니다. 용인 그렇겠죠. 특례시의 경우 워낙에 시가 크고, 크고 뭐 국회의원 선거구 현재 4개가 있는 곳이고 인구도 많고 할 사업도 또 할 많고 하다 보니. 일이 많고 해서 책임감은 정말 크고 잠을 또 못 자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생각 때문에 그러나 선출해 준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감당해야 할 몫이죠. 그래서 제 책임감 중에 하나는 일과 성과로 보답을 해드리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밤에 뭐 전전반측이라고 그러죠. 이리 우르고 저리 우르는 이런 생각 때문에 잠을 못 이루는 이런 경우도 이제 꽤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는 사실 약간 뭐 언론인, 정치, 행정가, 교수 각종 직업을 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미술 쪽에 조예가 깊다는 네. 소문이 많아요. 그 미술 작품에 대한 강의를 하셨다는 얘기는 뭔가요? 예, 제가 개인적으로 그림, 문학, 음악 이런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틈틈이 개인적인 취미로 공부를 합니다. 그림도 그리시는 거예요? 저는 안 그립니다. 그림은 별 그림에 실력이 대한- 없어서 아. 많이 보고 그림에 얽힌 스토리와 사연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림이 음악에 영감을 주고 음악이 또 그림에 영감을 줘서 화가들이 음악을 통해서 그림을 또 새롭게 그리고 또 각종 신화와 문학 작품에서 영감을 얻은 화가들이 많은 작품들을 남깁니다. 그래서 그림을 통해서 우리 인간과 인생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고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틈나는 대로 제 스스로 많은 연구와 고민을 좀 하고요. 자료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자료는 무궁무진하고 시장 취임하고 나서 제가 그림 특강을 초청받아서 한 것만 해도 한 15번 되고요. 혹시 미술 치료와 같은 것도 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치료는 뭐 제가 그런 능력은 없고 우리의 많은 국내의 작품들이 있는데 그런 걸 좀 보여드리면서 미술의 어떤 사조, 그 어떤 특정 그림에 얽힌 이야기, 또 화가 스스로 많이 바뀝니다. 뭐 피카소 같은 경우는 화풍을 많이 바꿔가거든요. 그러니까 화가가 왜 이런 화풍을 바꿔가는지 뭐 이런 이야기, 화가의 인생 이야기, 또 셰익스피어의 뭐 4대 비극을 비롯한 여러 가지 희곡을 저는 그림을 다 찾아서 이 또 희곡을 다 읽고 해서 매칭을 해서 자료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햄릿을 한 그림을 보여주면서 15분이면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인문학적인 측면에서 정치를 하고 계시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다 보면은 나의 정치 철학도 인문학에서 비롯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 시장님께서 예. 갖고 있는 정치 철학이라면 우리가 문학 작품을 읽으면 우리가 어떤 인생을 간접 체험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많은 어떤 교훈도 얻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치인으로서 이제 어떤 저의 생각이라면 막스 베버는 정치인의 이제 가져야 할 소양으로서 그래서 소명으로서의 정치라는 책에서 정치인은 신념 윤리가 있어야 한다. 당연하죠. 누구나 공공선, 공공이익을 위해서 어떤 본인의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활동을 하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책임 윤리다. 생각이 의도가 선하다고 해서 꼭 선한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면 과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이 중요한 거죠. 신념만 앞세우는 건 좀 위험하다. 신념에 있어서도 균형 감각을 잘 가져야 한다. 그래서 이제 저는 기자 출신이고 그래서 좀 균형 감각을 갖는 노력을 하고 제가 대학에서 강의도 했지만 책임이란 말이 영어로 리스판서빌리티라고 그러거든요. 네. 근데 이 어는 그렇게 돼 있지는 않지만 제 스스로 쪼개서 생각할 때 리스판서빌리티는 리스판스 응답을 하는 네, 겁니다. 네. 응답 플러스 어빌리티 능력입니다. 능력. 그러면 능력 있는 응답을 하는 것이 책임이다. 말로만 응답한 거는 무책임이라는 거죠.
뭐 말로만 뭐 적당히 했습니다 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그 책임 윤리를 개인적으로는 중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말뿐인 시장이 아니라 능력 있는 시장으로 네. 남고 싶다 이런 말씀이시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예,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인문학적 통찰력이 굉장히 넓으신 우리 시장님이 보시는 앞으로 용인시의 미래 청세전은? 저는 용인시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대한민국 반도체의 심장부다. 그리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이제 반도체 도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외에 인구가 늘어날 때 교육 인프라도 확충이 돼야 되고 또 문화예술, 생활체육 모든 인프라들이 확충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일을 이제 시장으로서 해 나가야 되고 뭐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지만 차근차근 해 나갈 계획이고요. 제가 만든 우리 용인의 시정 비전 슬로건이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 르네상스입니다. 시민과 함께 우리 미래를 잘 개척해 나가겠다. 그것이 곧 용인의 르네상스다. 그 이 르네상스는 반도체 외에 모든 분야에서 용인이 발전하고 업그레이드 되는 걸 말합니다. 그것은 시민의 행복과 직결되기 때문에 시장의 책임 윤리를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님 모시고 많은 자랑을 더 듣고 싶었는데 오늘 네. 준비된 시간 여기까지라서 오늘 질문 여기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경기도의 용인, 대한민국의 용인이 아닌 세계의 용인으로 거듭나는 용인을 보고 있습니다. 정말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시대가 오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